일단은 협상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당대표 출마 선언한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후보 개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나 선관위 차원에서 조금 뭐 살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분이 후보로 나올지 또 그분이 어떤 선거 운동을 할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선관위에서 일일이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우리 당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해줬던 분들이고 네. 또 역량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지금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본인의 판단 하에 어떤 방송에 나갈지 아닐지 이런 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전환길 그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되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당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우리 당이 그렇게 허약한 체질은 아니다.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그분의 은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서울시당이 이제 담당이니까 서울시당에서 예. 그 은행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당은 당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서울시당에 지시를 한 바가 있었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윤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당무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네. 당내의 유의한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아마 당은 당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극우 감별사다. 그래서 진짜 극우 감별사, 진극 감별사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던데 여기에는 예, 동의를 안 하시나요? 네. 우리 당 내외에서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예.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극우나 극좌를 얘기할 때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 철학이나 행태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끼리 앉아서 내부 분열 프레임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예.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 본인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품성과 역량을 보여주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당원들은 그 우리 좀 뭐 70만, 80만 정도 되는 책임 당원이 있는데 우리 당원들께서 아마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사자가 나오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불편한 질문은 안 하시면 예. 되죠. 뭐 또 안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한번 또 해볼 텐데요. 일명 나윤장송이라는 네이밍이 붙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을 한 게 나경원, 장동혁, 윤상현 의원에다가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포함이었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윤희숙 위원장을 임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포함을 시킨 거에 대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서 좀 제가 그 이야기를 궁금하더라고요. 듣고 예. 우리 윤희숙 위원장을 제가 잘 선택했구나. 네. 역시 혁신위원장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제가 잘 선택을 해서 뭐 윤희숙 위원장도 다 당을 위한 충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윤희숙 위원장이 왜 저를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더 이상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혁신안은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고 이대로 그냥 뭐 좌초다 이런 표현 쓰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아닌 거죠. 좌초라고 얘기하는 분은 정말 우리 당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안 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에 걸쳐서 혁신안에 대해서 네. 이제 대외적으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모아서 우리 의총에서 또 한번 설명을 했었죠. 했었죠. 예, 그 의총에서 설명을 하니까 의총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수기를 좀 더 하자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네. 그다음에 또 원외의 이야기도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모든 사람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정리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3대 특별검사 특검팀을 지원을 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특검 대응 TF를 띄웠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제가 인원수를 세봤더니 45분 정도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특검에 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좀 압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예, TF 정확하게 띄우는 거. 예.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절대 또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민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생 TF를 하든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 TF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 협정이 협상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대외적인 외교라든지 경제 협상 TF를 하든지 이런 TF를 해서 많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한다면 네. 다들 국민들이 박수 치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특검을 3개나 강제로 자기들끼리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은 추천권도 없고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그 추천권을 해가지고 특검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특검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우리 당 의원과 목사님들, 그 교회까지 그냥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특검을 진행하는데 그 특검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화와 협치는 아예 부정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 보복하겠다, 야당 탄압하겠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다수당이면서 집권 여당이 취할 도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그러나 이제 특검의 압수수색이든 수사든 앞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 TF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민도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일단 일정 시기 좀 뒤로 늦춰놓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게 8월 4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걸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또 전당대회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치러낼 건가,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TF를 만들어 대응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미 제가 한 3주쯤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이미 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된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의총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점이 미뤄지는 것은 더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 작업이 뭐 중단된 건 정치가 아니니까. 존재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건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들 뭐 수사하고 조사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다지 좋게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TF를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었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이게 부동산 폭등이 될 거고, 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세 집을 구하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책이 뭐냐,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쪽에 먼저
치중하자.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해가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수해 좀 수재민들을 좀 가서 좀 도와주자.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곧 띄우신다고 하니까 그 활동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